장시호, 김동성 불편한 인연. 이현주 네. 위원님, 사실 뭐 장시호 씨도 알겠고, 그런데 지금 왕년의 그 빙상 스타들 이규혁 씨와 김동성 씨 그리고 장시호 씨, 이 세 사람이 무슨 불편한 인연이 있었던 이게 겁니까? 보니까요.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이제 장시호 씨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으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에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동계 스포츠 센터를 만들면서 저 빙상 스타인 이규혁 씨가 여기 전무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하면 이게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책임이냐 이규혁한테 책임이 있느냐. 결국 이 책임에 따라서 어떤 횡령의 어떤 그런 죄형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모인 최순 씨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일단 최순 씨한테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규혁 씨 같은 경우는 장시호가 다 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과연 그럼 이 영재센터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규혁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쇼트트랙의 이제 스타 김동성 씨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씨, 장시호 씨하고 좀 아는 모양이에요. 네. 두 사람이 이제 관계가 조금의 불륜 관계다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 김동성 씨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다. 이렇게 또 이제 법정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얽혀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예산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장시호 씨가 막 주도를 했지만 거기에 이규혁 씨 어떤 책임을 또 장시호 씨한테 넘기고 또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또 김동성 씨한테 넘기고 등등 이런 복잡한 서로 간의 책임 공방 이게 이제 어제 재판에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헌재 변론에서 고용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다시 또 이규혁 씨는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건 본류와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이런 그 진술들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도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태극기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사건 전체가 고영태 씨의 어떤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이제 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는 네. 사실은 이 동계 스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누구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그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원 역할을 받았던 것이 법원이 보기에 지금 이규혁 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규혁 씨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 말고 원래 이거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김동성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저도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김동성 씨랑 먼저 했다라는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관계라서 원래는 두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관계가 멀어졌고 나는 이미 짜있는 구조 속에 뒤에 들어가서 그냥 실무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얘기하듯이 바로 서로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규혁 씨는 자 이규혁 씨가 거기 전무 아닙니까? 전무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시호 씨 주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뭐 금전 관계나 이런 걸 이규혁 전무가 거기서 그 다 결제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튼 거기에 그 별로 크게 관여한 것이 없고 이규혁 전무가 다 했다는 것이고 이규혁 씨에게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거의 껍데기였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장시호 씨와 김동성 씨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돼서 이 둘 사이가 조금 틀어지면서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밀었는데 그 떠미는 과정에서 뭐 남녀 관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규혁 씨 얘기를 보면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뭐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라기보다는 자기의 인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법정에서 저런 것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더라, 뭐 전부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부정확해 보인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네. 사실은 재판부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본류를 판단할지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실제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생각보다 저런 부분들은요 예.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이는 뒷받침되는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수원 같은 데서 배우는 가장 기초가
그 당사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야말로 증언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주장 자체를 뒷받침할 수 증거가 있느냐. 빨리 본류라고 해서는 김동석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기혁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동계 영재센터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그랬었잖아요. 이규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무로 참여하면서 조금 이제 비판을 받았고 김동성 선수는 나 이거 뭔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서 나 안 했다라고 해서 좀 비교가 되긴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김동성 씨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발을 담그려다가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릉시청에 감독으로 가려다가 안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사실 장시호 씨가 그 전부터 연예계나 체육계 인사들과 가깝게 지낼 사례가 많았고요. 가깝게 지내면은 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정도로 좀 친분 관계가 좀 있어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연인 관계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규혁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뒤집어 쓸 수 있는 내용을 좀 버리고 좀 빠져나가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혹시라도 이것이 이게 어떤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장시호 씨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모인 최순실 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본인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자면은 최순실 씨가 오히려 이렇게 저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쇼트트랙의 이제 스타 김동성 씨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씨, 장시호 씨하고 좀 아는 모양이에요. 네.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조금의 불륜 관계다.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 김동성 씨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다. 이렇게 또 이제 법정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얽혀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산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장시호 씨가 주도를 했지만 거기에 이규혁 씨의 어떤 책임을 또 장시호 씨한테 넘기고 또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또 김동성 씨한테 넘기고 등등 이런 복잡한 서로 간의 책임 공방, 이게 이제 어제 재판에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헌재 변론에서 고용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다시 또 이규혁 씨는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건 본류와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이런 그 진술들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도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태극기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사건 전체가 고영태 씨의 어떤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이제 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는 네. 사실은 이 동계 스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누구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그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원 역할을 받았던 것이 법원이 보기에 지금 이규혁 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규혁 씨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 말고 원래 이거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김동성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저도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김동석 씨랑 먼저 했다라는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관계라서 원래는 두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관계가 멀어졌고 나는 이미 짜있는 구조 속에 뒤에 들어가서 그냥 실무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누군가 반드시 그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원 역할을 받았던 것이 법원이 보기에 지금 이규혁 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규혁 씨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 말고 원래 이거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김동성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저도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김동석 씨랑 먼저 했다라는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관계라서 원래는 두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관계가 멀어졌고 나는 이미 짜있는 구조 속에 뒤에 들어가서 그냥 실무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얘기하듯이 바로 서로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규혁 씨는 이규혁 씨가 거기 전무 아닙니까? 전무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시호 씨 주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뭐 금전 관계나 이런 걸 이규혁 전무가 거기서 다 결제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튼 거기에 그 별로 크게 관여한 것이 없고 이규혁 전문가 다 했다는 것이고 이규혁 씨에게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거의 껍데기였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장시호 씨와 김동성 씨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돼서 이 둘 사이가 조금 틀어지면서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밀었는데 그 떠미는 과정에서 뭐 남녀 관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규혁 씨 얘기를 보면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뭐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라기보다는 자기의 인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법정에서 저런 것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더라, 뭐 전부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부정확해 보인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재판부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본류를 판단할지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네. 실제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생각보다 저런 부분들은요 예.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이는 뒷받침되는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수원 같은 데서 배우는 가장 기초가 그 당사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야말로 증언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주장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빨리 본류라고 해서는 김동석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기혁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동계 영재센터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그랬었잖아요. 이규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무로 참여하면서 조금 이제 비판을 받았고 김동성 선수는 나 이거 뭔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서 나 안 했다라고 해서 좀 비교가 되긴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김동성 씨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발을 담그려다가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릉시청에 뭐 감독으로 가려다가 안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사실 장시호 씨가 그 전부터 연예계나 체육계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사례가 많았고요. 가깝게 지내면은 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정도로 좀 친분 관계가 좀 있어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연인 관계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규혁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뒤집어 쓸 수 있는 내용을 좀 버리고 좀 빠져나가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혹시라도 이것이 이게 어떤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장시호 씨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모인 최순실 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본인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자면은 장시호, 김동성 불편한 인연. 네. 이현주 위원님, 사실 뭐 장시호 씨도 알겠고, 그런데 지금 왕년의 그 빙상 스타들 이규혁 씨와 김동성 씨 그리고 장시호 씨, 이 세 사람이 무슨 불편한 인연이 있었던 이게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이제 장시호 씨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으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아서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에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동계 스포츠 센터를 만들면서 저 빙상 스타인 이규혁 씨가 여기 전무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하면 이게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책임이냐 이규혁한테 책임이 있느냐. 결국 이 책임에 따라서 어떤 횡령의 어떤 그런 죄형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모인 최순 씨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일단 최순 씨한테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규혁 씨 같은 경우는 장시호가 다 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영재센터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규혁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쇼트트랙의 이제 스타 김동성 씨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씨 장시호 씨하고 좀 아는 모양이에요. 네.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조금의 불륜 관계다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 김동성 씨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다. 이렇게 또 이제 법정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얽혀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사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장시호 씨가 주도를 했지만 거기에 이규혁 씨 같은 책임을 또 장시호 씨한테 넘기고 또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또 김동성 씨한테 넘기고 등등 이런 복잡한 서로 간의 책임 공방 이게 이제 어제 재판에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헌재 변론에서 고용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다시 또 이규혁 씨는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건 본류와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이런
그 진술들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도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태극기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사건 전체가 고영태 씨의 어떤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이제 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는 네. 사실은 이 동계 스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누구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